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아마 5월의 마지막 주 방송인 것 같아요. 녹음은 그 전주에 지금 하고 있고요.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는 당일 5월 20일이죠. 어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제 책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이게 출간 20일 만에 2쇄를 찍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 저 혼자 자축하고 지금 페북에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또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미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제가 이제 로미 책방에 등록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크릿하게 강의를 이미 진행한 후일 겁니다. 그래서 뭐 후기로 많이 올라올 내용일 건데 로미 책방을 위해서 했던 내용을 여기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그때 강의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3가지 질문. 공식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인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꿈 얘기하니까 당혹스러우시죠? 대부분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들을 꾸시잖아요. 뭐 박사가 되겠다, 작가가 되겠다, 사장이 되겠다. 그런데 그런 명사형 꿈은 사실은 본인들이 그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본인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왠지 아시죠?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제 꿈은 굉장히 심플한 동사형 꿈을 꾸고 있어요. 움직이는 동사형 꿈인데 놀고 먹고 글을 쓰면서 여행하듯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소박한 꿈을 꾸고 있는데 현재는 직업이 5개가 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MU의 CEO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강의를 하니까 또 강사라고도 부르고 칼럼을 쓰니까 칼럼니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 토크쇼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꿈은 움직이는 꿈인데 많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3가지 프로세스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의 이 어떤을 특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지만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합니다. 어떤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여러 사물 중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이죠. 사전적 의미를 들으니까 더 헷갈려. 자, 그럼 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지를 좀 표현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걸 피라미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맨 첫 번째가 뭐냐면 꿈부터 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꿈은 뭐냐면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말고 to be,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먼저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해줄 건지 약속하는 파부, 그 문장을 만드는 걸 1단계에서 먼저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 목표에 해당합니다. 먼저 꿈꾸고 목표부터 설정을 하는 게 이 퍼스널 브랜딩 구축의 1단계에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2단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2단계 해야 되는 건 바로 나에 대한 가치, 밸류를 찾는 단계입니다.
밸류라. 그럼 우리 여기까지 밸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밸류는 나에 대한 가치예요. 나한테 중요한 가치를 찾는 건데 이건 형용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ttitude, 이 태도와 관련된 형용사인데 개인적 본질 그리고 정서적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을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좋을까? 대단하다, 열정적이다, 존경할 만하다, 뭐 이런 어떤 거든지 간에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형용사를 생각해보고 그 형용사에 합당한 내용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 본질, 정서적 가치를 먼저 측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서적 가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는지를 설정한 다음이 바로 3단계가 기능적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직업적 본질을 말해주는 건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남을 위한 가치, 월스를 찾는 과정입니다. 직업적 본질은 스킬을 찾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형용사적인 어떤 느낌만 왔다 갔다 한다면 다른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냥 느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게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스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이건 내 생각이야.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느낌, 그런 가치를 상대방이 느끼게 하려면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월스, 기능적 가치를 어필하고 증명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명료해요, 이건. 그죠? 뭘 할 수 있는 것들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 단계가 바로 4단계, 인지도와 영향력이 생성된 퍼스널 브랜드로 인식된 단계가 4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때쯤 되면 해당 분야의 1인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라는 포지셔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하시는 일로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스텝 1에서 가졌던 꿈꾼 게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죠. 여기서가 또 시작이에요. 꿈 넘어 꿈을 꾸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꿈을 또 꾸고 이렇게 해서 평생 꿈꾸고 꿈을 지켜나가고 이룬 이후에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런 상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각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를 고려할 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나라는 사람이 꿈을 향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를 온오프라인으로 증명해내는 과정, 이걸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스텝 1에서 꿈부터 찾아라, 이걸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비전은 나를 대표할 명사를 찾기 위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당신은 어떤 분야에 머물고 싶은가요? 당신은 어떤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직업적 아이덴티티를 찾는 일, 그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계하고 필요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때요? 이렇게 명사를 찾기 위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사를 찾기 위해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탁월한 자기 분야를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고 싶은지를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적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Excellence in Flight, 비행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그럼 비행 분야, 이 하늘을 나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떠 있는 그 전 과정에 통해서 가장 최고가 되기 위해 해야 될 애티튜드와 스킬과 다양한 어떤 고객 접점에서 느끼는 감정까지도 다 설계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대한항공의 목적이 되겠죠. 저는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가요? 이 분야가 명료하고 구체적일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이걸 바구니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브랜드 바스켓 안에 바구니들은 그 해당 분야,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겠다고 결정한 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일도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책을 쓰고 관련된 방송을 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하나하나 계속 보게 되겠죠. 그런 보는 과정이 내가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인정까지 한다. 그러면 성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알아봐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치화된 스코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토익 900점 하고 영어를 잘한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실력이 더 눈에 확 들어오나요? 토익 900점이죠. 이렇게 수치화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전문 지식이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죠. 의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내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실력의 깊이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몇 번 했는지, 횟수, 매출액이 얼마인지, 목표 달성 정도가 몇 프로인지, 뭐 70% 달성했다든지 90% 달성했다든지 1000%를 달성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스코어가 저의 전문성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상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부분들에 내가 아직 아니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아직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방송하는 당시에는 1,8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구독자 10,000명을 넘어서 10만 명 넘을 때까지 하겠다 결정하고 그때까지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의 개인적 본질 그리고 비전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직업적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를 찾는 질문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획득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가, 어떤 경험을 쌓아야만 하는가.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려면 이 모든 세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도 필요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축적된 것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야 되고 그에 해당하는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동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포지셔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적 본질, 앞에서 왜 2단계에 말했던 개인적 본질의 형용사를 찾기 위한 질문은 비석 있죠? 죽은 다음에 내 묘비명에 적힐 바로 그 문장, 그 단어가 내가 남길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명료하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나를 대표할 형용사를 찾는 질문, 동사를 찾는 질문, 명사를 찾는 질문을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해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자, 이런 게 다 합쳐져야 당신의 어떤은 어떤가요가 확정됩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전 플러스 개인적 본질 플러스 직업적 본질이 합해져야 바로 그게 나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알기 위한 과정을 먼저 거치셔야 퍼스널 브랜딩에서 제대로 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개인적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개인적 본질을 나타내는 요소, 아이덴티티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흥미, 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가. 두 번째는 적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성격이 드러납니다. 퍼스널리티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피하는 성격인지 참지 못하는 성격인지에 따라서 나의 개인적 본질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게 따라서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투표할 때마다 어느 당을 보통 찍잖아요. 그거가 바로 나의 가치관을 대변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내가 한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알아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본질이 견고해지고요. 그렇게 굳어진 행동과 습관은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개인적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당신의 직업적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 직업적 본질을 알려면 뭐를 지나봐야 하냐면 극단적인 순간을 지나야 오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순탄한 과정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러면 딱 이걸 생각하면 돼.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품성하고 강점은 차이가 있어요. 전 이런 걸 잘해요. 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전 노래를 잘 불러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이건 강점이야. 영어를 잘해요. 근데 상품성이 있다는 건 구매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하는 노래를 누군가가 멜론에서 구매를 해야 이게 바로 상품성이 있다는 거고, 저도 책을 썼어요. 작가예요. 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책을 사줬을 때 상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객의 신뢰와 높은 평가가 당신의 상품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한다고 어필한들 고객이 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상품은 수익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5가지 경쟁 요소를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수익성이 앞으로 있겠구나. 이래서 수익성이 없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요소는 신규 진입 위협이 있는가, 경쟁 요소가 있는가, 구매자 교섭력이 있는가, 공급자 교섭력이 있는가, 상품 대체 위협이 있는가. 이거는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소 분석을 통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규 진입 위협이 있는가? 이게 진입 장벽이 없으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러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노래방, 카페, 치킨집, 모바일 대리점 등이 바로 큰 기술이나 아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대신 언제나 경쟁에 시달리고 돈을 좀 벌만 하면 신규 진입자가 생겨 수익을 깎는 그런 게 바로 신규 진입 위협에 대한 파악입니다. 기존 기업은 신규 진입자가 생기면 가격, 비용, 투자 측면에서 압박을 받는 거죠. 스타벅스가 이 매장과 메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커피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이 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파는 상품은 신규 진입 위험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라이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경쟁 기업 수가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얘기는 독점이 가장 큰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록펠러가 석유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이 바로 과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삼성은 매출 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팔면 50원이 이익이란 뜻이에요. 결국 돈을 벌려면
독점 기업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점 사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동산이에요. 그 위치에 땅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벌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라이벌이 있습니까? 셋째, 구매자의 교섭력을 보라. B2C면 괜찮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이고 개인을 향해서 하는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데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면 다른 하청업체랑 경쟁을 하면서 매출 이익 5% 정도를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구매자가 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상품, 파는 상품은 구매자가 누구인가요? 기업인가요? 개인인가요? 넷째, 공급자의 교섭력을 보라. 당신 아니면 안 되는 그 무엇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가령 원자재를 사올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라면 거기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 파는 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아니면 안 된다 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공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가격이나 횟수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겠죠. 공급자의 교섭력이 크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품에 대체 위협이 있는가? 한 가지 상품만 만드는 회사는 위험합니다.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다 경쟁사에서 대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면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명운이 갈릴 수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이 넷플릭스에 무너지고 플로피 디스크가 CD로 다시 USB로 대체된 걸 보면 알 수 있죠. 기술 변화가 심한 상품이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연구 개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상품은 대체 위협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핵심 메시지.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을 검색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래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 신뢰를 획득해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면 얼마든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꿈꾸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마추어들은요, 무얼 하지? 그러면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왜 하지? 다들 하니까. 언제 하지? 지금 당장. 매일 허겁지겁하게 되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페셔널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본질적인 걸 하게 되죠. 왜 하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언제 하지?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프로페셔널은 항상 고객을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는 것. 내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오마이 게니치의 프로페셔널의 4가지 조건 중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프로페셔널은 어느 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량을 완벽하게 연마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에게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자, 한마디로 비전은 무슨 분야의 1인자, 퍼스널 브랜딩계의 1인자 조연심, 이렇게 해당 분야 하면 당신이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걸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되고요. 퍼스널 브랜드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기회가 생겨요. 여유도 생깁니다. 네트워크가 확장되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존재의 이유가 생기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지 않았던 다양한 것들을 이뤄내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을 거라고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는 내가 만들고 남이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만들고 남이 인정할 때까지 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브랜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로미 책방에서 소개했던
바로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3가지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